자, 그 다음에 건축물 외장재 화재 사례입니다. 건축물 외장재 화재 사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소방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져야 법이 바뀐다. 그 샌드위치 패널도 바뀐 이유가 뭐예요? 어떤 화재 같아요? 의정부. 의정부요? 의정부에 어떤 화재가 있었죠? 생활 무슨 주택. 대부분 아니. 아까 샌드위치 패널. 의정부 아닌가요? 부산. 샌드위치 패널이 그러니까 복합 자재가 결정적으로 들어온 게 창고 화재. 쿠팡 화재. 쿠팡 화재,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계속 창고 화재가 요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안 일어났다면 안 바뀝니다, 이거. 화재가 안 일어나면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일부러 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법 바꾸라고. 그래서 참 웃겨. 이걸 알면서도 미리 바꾸면 좋잖아요. 그럼 예방이 되잖아요, 예방이. 하여튼 이게 후속 조치로 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어떤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가 나와요. 자, 우선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2010년도입니다. 자, 2010년도에 4층에서 피트층에서 발화가 됐어요. 피트층. 피트층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지하층 가면은 그냥 문 열면은 거기 막 창고 막처럼 자재 다 쌓여 있고 깜깜하고 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아, 거기 보면 되겠다. 램프 내려가는 거 밑에 보면은 램프 구간 밑에 보면은 문 열면은 거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램프 밑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냥. 이런 공간. 이런 피트층에서 발화가 난 거예요. 4층 피트층. 그래서 38층까지 그냥 순간 한 10분? 연속돼 됐어요. 이때 당시에 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이게 부산이잖아요, 앞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있었는데 그때는 난연재료였어요, 얘가. 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난연재료였는데 이제 화재 이제 홀라당 다 탄 거죠. 막 위로 급격하게 상승한 거죠. 근데 바람도 심하게 부니까 어떻게 돼요? 얘 패널이 막 날아간 거야. 불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몇백 미터 밑에 저기에 있는 건물까지도 날아가고 막 이랬어요. 이게. 또 가벼운 거 쓰니까. 이때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이 뭐다? 신설됐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마감 재료. 그 기준이 없었어요, 예전에. 신설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피트층에서 화재가 났죠? 피트층에 대한 소방 설비가 이때 적용이 됩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 소방 설비 넣어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는 이제 2015년도에 이거 되게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라기보다는 아파텔이죠, 아파텔. 건축물 2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파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텔은 뭐냐면 역 주변에, 역과 가까운 곳에 좀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아파텔이라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 보면은 아파텔이라는 용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는 아파트 해서 그냥 아파트 하는데 용도 자체가 없다, 건축에. 찾아보면 없어요. 그럼 걔가 뭐냐 이거지.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게 아파텔이에요, 아파텔. 거기서 화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법적인 그 제재를 되게 완화시켜준 거예요. 주차 면적도 완화, 내장재 완화, 소방 설비 완화.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공급을 시키려고.
주택을 빨리 그 조그만 땅에다가 많이 공급을 시키려고 또 이제 직주 근접이죠. 도심지 근처에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 시행된 게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뭐 그때가 2000년 초반 막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잖아요. 그때 발코니도 완화됐습니다. 발코니 확장 완화. 그때 이전 건물하고 그 이후 건물 보면요. 그 이전 건물, 옛날 건물들 보면 발코니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발코니 확장 공사 막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건물들 어때요? 아파트. 발코니가 없어. 그냥 다 확장돼서 나와. 그죠?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 발코니가 그냥 확장해서 하게끔 바뀌었어. 근데 발코니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발코니를 왜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상층 연수 확대를 막는 거예요, 발코니가. 상층 연수 확대. 근데 발코니가 없다?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상층으로. 하여튼 여기 의정부 이제 대본그린 아파트를 보면 1층 필로티, 여기는 필로티였어요, 1층에.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1층 공간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주차를 이제 한 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가, 여기 영상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거기 살던 사람이 내려와. 그 1층에 자동문이잖아요, 요 유리문. 내려와가지고 오토바이 시동을 막 켜.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오토바이에서 연기가 샥 나면서 발화가 시작됐어요. 그 CCTV 영상을 보면. 그래서 최상층까지 급격하게, 이제 필로티니까 외벽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로 번진 거예요. 연수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옆에 외벽을 타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이비트를 한 거예요, 얘를. 이게 2000년 후반때 아마 준공이 났을 거예요. 2010년 전. 2010년 전에 준공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드라이비트가 된 거죠. 왜? 이때는 외벽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니까. 드라이비트를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드라이비트 잘 탄다고.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그냥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또 스프링클러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스프링클러는, 이게 스프링클러가요, 점점점 이렇게 화재가 날수록 설치 층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10층으로 건물을 지은 것도 11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대상이었거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0층까지 지은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려고. 이거 소방 설비 설치하려면 지하에 기계실 놔야 되죠. 수조 놔야 되죠. 그 공간이 좀 크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넣으면 뭐 놔야 돼? 발전기 들어가야 돼요. 비상전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면. 근데 그런 거 다 빼는 거지. 10층까지만 딱, 야, 우리 위에 층 빼고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 마감 재료를 이때, 불연, 준불연 제도록 하게끔 신설된 게 개정된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 난연까지도 허용된 거죠. 난연은 안 돼. 된 거예요. 그리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그럼 해라. 이제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이제는 모든 층에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암 DMC 푸르지오 오피스텔 2017년도에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 여기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전. 근데 거의 마무리 단계의 공사였는데, 6층에서 발화가 시작되고, 이제 최상층까지 또 이렇게 외벽을 타고 상층 연수확대 된 거죠. 이때 당시는 법이 바뀐 걸 따라서 이제 준불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층 연수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운영 지침이라고 이제 내려왔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거 되게 큰 이슈가 됐죠. 이거 다음에 1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밀양 화재. 밀양, 무슨 화재지? 요양병원 화재. 한 달 만에 요양병원 화재가
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외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안 났는데, 여기도 필로티 화재입니다.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서, 9층까지 연수 확대됐다. 이때 당시에, 여기 이제 외벽은 드라이비트였고, 이게 92년도인가 중고됐을 거예요. 90년 초인가 아마,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그 의정부 그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필로티고. 여기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게 자동문이에요. 유리문. 근데 여기 오토바이가 이제 화재가 나서, 그러니까 문이 하나니까 아무도 이쪽으로 대피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문 앞에서 화재가 났는데? 유리문이면 연기 다 들어가요, 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 옥상으로 갔어요, 옥상으로. 이게 2동짜리였어요, 2동짜리. 이렇게. 2동짜리. 근데 옆으로 막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드라이비트잖아요. 여기가 한 1.5m 정도뿐이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뛰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양방향 피난이 안 된 결과죠, 이게. 피난로가 막혀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쥐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굴 앞에다가 연기 피워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쥐가? 글로 튀어나오잖아요. 저 위에 건널복도가. 건널복도?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천 스포츠센터도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난 거예요, 시작이. 여기는 어떤 원인이었냐면 이 천장에 여기가 이제 외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안에 이제 배관이 있잖아요. 거기 열선이 감겨져 있었어요, 열선. 열선에서 발화가 최초 시작된 거예요. 그 보온재 얼마나 잘 타? 에? 보온재. 그러니까 보온재에 대한 기준도 막 이때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고무 재질로 해라.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 보면 어때요? 시커먼 고무 재질로 싼 거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는 그 발포 재질로 돼가지고 은박지 쌓인 거 있잖아요. 은박지를 싸가지고 이제 테이프 빨간색으로 막 감았는데 요즘에는 시커먼 고무 재질로 이렇게 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빨간색으로, 얘는 소방배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띠만 이렇게 두르죠. 이제 안 타는 재질로 점점 좀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이때 주출입구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서 여기 2층인가 3층에 이제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 근데 여기는 다행히 비상구가 있었어. 문은 여기 주출입구 하나 있고 뒤로 비상구가 있었는데 비상구에 짐을 잔뜩 싸놨네. 비상구에. 그러니까 여기 관계자만 알아. 여기가 비상구인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로 못 가잖아요. 그럼 비상구로 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 비상구가.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급격한 연수 확대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예방과에서 지침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영국 그ren펠 타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그ren펠 타워가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되게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스프링클러도 없어요. 말했잖아요. 외국의 아파트는 뭐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기도 했고, 이제 건물이 좀 노후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뭘로 했냐면 이제 요거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한 거죠. 스프링클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글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건물이 그냥 홀라당 다 탔어, 그냥. 건물이 홀라당. 24층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와, 무섭더라고, 진짜. 그 외벽을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자, 결론. 그러니까 외벽 마감 재료가 주물연재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 이걸로는 절대로 상층 연수 확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좀 불연재료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외장재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물 하중. 그러니까 얇은, 가벼운 거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건물 하중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붙이기 좋아. 근데 이거를 이제 중불연, 불연재료를 하면 조금 무게는 나가요. 예.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하중을 더 크게 받겠죠. 그럼 그만큼 기둥, 보,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져야 돼요. 철근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불연재료로 하기가. 그리고 준불연하고 불연재료 가격 차이가요, 2배 이게 아니에요. 4, 5배 차이 나요. 가격 차이가. 그게 다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야, 내가. 왜 내가 분양 받아야 되잖아, 그 건물을. 어? 그럼 건설비 올라가는 거죠.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조립식 주택으로 하면 좀 덜할까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화재가 한번 나봐야 돼, 그것도. 어? 화재가 나봐야 돼요. 네. 자, 내화 체험 구조의 내화 성능 기준. 얘도 뭐다? 포스트 플래시 오버까지 화재를 한정해야 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화 시험 방법에 가열 시험 있죠. 3, 4, 5, 로그, 8T 플러스. 이게 다 뭐예요? 일반 구조라는 거죠. 일반 구조. 저 가열 시험, 표준온도 시간 곡선 자체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일반 구조, 인정 구조. 그러니까 인정 구조는 뭐냐면, 법에 없는 제품을 내가 만들었어요. 신제품이지, 신제품. 신제품을 만들었으면 얘가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을 받은 구조다라는 거죠. 신제품. 신제품을 인정받은 구조. 인정받은 구조. 얘는 신제품. 얘는 기존에 있던 제품들. 기존. 성능 구조는 당연히 기존은 아니겠죠. 기존 것도 있긴 있지만 신제품이 많겠죠. 새로 만든 것들. 근데 여기 나오는 요 시험 방법 자체가 뭐다? 일반 구조와 인정 구조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다. 네. 표준온도 시간 곡선 요 그래프 있죠? 그리고 30분, 60분, 120분, 180분. 각각 몇 도 정도 되는지. 거의 최대 한 10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50도 정도. 1050도에서 한 1100도 사이.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 내화 체험 구조가 뭐, 거기까지 가겠어요? 여기서 다 끝나지. 여기서 내화 충전 구조라고 그랬는데, 내화 체험 구조.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화, 혹시 이제 교재에 이 충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내화 충전 구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충전을 체험으로 다 바꿔주세요.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꾼다고 바꿨는데 또 나올지 몰라요. 자, 평가 방법. 내화 성능이 이 내화 체험 구조가 가져야 되는 내화 성능 있죠? 요 내화 성능이 요구 내화 시간보다 커야 된다. 요구 내화 시간이 뭐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법에서 요구하는. 야,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버텨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시간이 있어요. 각 그 구조별로. 근데 얘는 이제 뭐 하중 지지력 어떤 그 건축물의 하중을 받는 애는 아니니까 그건 없죠. 그래서 하중 지지력은 빠지고 차염성과 차열성의 내화 성능을 인정받으면 된다. 자, 차염성에는 3가지가 있었고 차열성에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화문 할 때. 근데 여기는 더 적죠. 그것도 앞 글자 따가지고 저는 외웠는데 연규나 평채틀. 이렇게 3개. 면패드 시험, 균열 게이지 시험, 화염 시험. 평균 온도, 최고 온도, 문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고 내가 이 6가지를 막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이게 딱 생각나면은 면패드, 균열 게이지, 화염. 이게 다 뭐예요? 키워드야, 키워드. 면패드가 키워드죠. 균열 게이지 키워드죠. 화염이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만 딱 떠오르면 뒤에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 요구내화 시간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극히 일부분만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시간만 실어 놓은 거예요. 최대 시간. 일반 구조냐, 주거 용도냐, 산업 용도냐, 이런 지역이 있죠. 일반 거주 지역, 뭐 주거 지역. 거기에 12층 또는 50m를 초과하는 건물일 경우 내력벽, 기둥보, 바닥 지붕에는 이런 시간, 이거 아워입니다. 아워.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상 뭘 확보하랴? 내화 성능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요구 내화 시간이죠. 요구. 이 성능에는 요 시간을 법에서 요구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이 시간 이상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화 성능이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내화 성능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구 내화 시간보다 컸을 때 무슨 구조? 일반 구조. 그럼 이제 좀 이따 가면 요거 성능 구조 할 거예요. 성능 구조. 성능 구조는 요구 내화 시간은 아니겠죠. 얘가보다 더 큰 시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성능이니까. 더 좋아야 되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자, 등급 및 표기. 그러니까 인정받은 제품에 보면 요런 내화 성능이 표기가 돼 있어요. 요 제품은 1시간짜리. 얘는 1시간 반짜리, 얘는 2시간짜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한 사람들이 이 구조체가 뭐 벽이냐, 바닥이냐에 따라서 이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인정받았으니까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스터드 경량 부재는 말 그대로 하중을 받지 않는 벽 같은 거 있죠. 그 왜 아파트 보면은 방을 터가지고 막 더 크게 쓰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 중간에 여기 세우기도 하고 뭐 철거하기도 하고 해도 이 건축물 구조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구조가 경량 부재. 콘크리트 패널 부재는 콘크리트 재료로 이렇게 뭐 딱딱하게 그냥 대리석 같은 폴리싱 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싱 타일 재질에 보면은 그 왜 현장에서 자를 때부터 기계를 쓰잖아요. 찍 해가지고 뚝 하고 찍 해서 뚝 하고 자르잖아요. 그런 구조. 근데 얘는 어떤 장비가 필요해. 이거를 가공하려면. 얘는 장비가 별도로 필요 없어. 뭐 그냥 주물럭 좀 찰흙 같은 어떤 재질도 있으니까. 얘는 콘크리트 부재는
이건 현장에서 못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돼. 왜? 콘크리트를 틀에, 형태로 넣어가지고 양생을 한 거니까. 요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쓰겠죠. 시공성이 좋으니까. 용이하고. 얘는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시 빻고 보냈다가 다시 또 가공해서 와야 되고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재료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ABC라고 표현합니다. ABC, 제품.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은 모든 구획 부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편형이 자유로우니까. B등급은 BC등급 구획 부재에 가능하고, C등급은 C등급은 당연히 얘네들을 사용 못 하잖아요. 예, 얘 가공이 안 되잖아. 여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